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크리TV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오닉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아이오닉 9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전시회에 가서 서 있는 차만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직접 이 차량을 주행도 해보고 기능도 체험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더 한 걸음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차량은 운 좋게도 메인 컬러죠, 셀라돈 그레이 매트 색상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컬러 자체가 오묘하고 살짝 빛 반사되는 데서 보면은 똥파리 느낌도 나고, 그리고 그 새롭게 바뀐 그 현대 스마트키 매트한 알루미늄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도 좀 잘 맞는 조약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간단하게 외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다루려고 하면 이 전체적인 윤곽과 곡선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에어로 스태틱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죠. 보시면 이 루프 라인, 측면부에서 봤을 때 이 루프 전면 유리부터 쭉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쭉 매끄럽게 떨어집니다. 이 날렵한 라인이 그냥 누가 봐도 딱 보기에도 공기역학적인 흐름을 굉장히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면부는 이렇게 곡선으로 쫙 깎아주면서 곳곳에 그 공기의 흐름이 잘 감싸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면부에 꼭 끼려는 부분, 그리고 이 루프 라인이 날렵하게 빠지는 부분이 대표적인 그 에어로슬레틱 디자인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여기 휠 아치 부분에도 이렇게 하나를 더 덧대줘서 여기로 또 바람이 좀 갈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멀티스포크 타입의 요 휠, 공력 휠에도 이 개구 정도를 최적화해서 기존보다 2%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 타이어 자체도 흡음 타이어가 들어서 이 안쪽에 흡음 폼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그런 타이어가 적용이 되면서 이런 공명음이라든가 타이어 노면 소음을 많이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이전보다 더 날렵하고 얄쌍하고 유려하게 빠진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서도 공력 성능을 기존 대비 4% 정도 개선을 했다고 해요. 곳곳에 계속 공력 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오토 플러시 기능이 적용된 이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주행 시에는 싹 안으로 들어가서 또 여기서 또 공력 저항 계수를 조금 더 낮춰줬고요. 쭉 보시면 제 머리 위쪽에 또 비밀이 있어요. 요즘 차들을 보시면 여기 다 샤크 안테나가 여기 날렵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형상도 나름 에어로다이나믹인데 그거 자체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이 안쪽 곳곳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안테나를. 그러면서 아이오닉 9의 이 루프 라인을 굉장히 매끄럽게 빼내면서 공기 저항 계수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뒤로 쭉 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희가 전시회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보트 형상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진짜 마치 앞에서부터 굉장히 유려한 곡선으로 빠져나와서 후면부에서 보트의 뒷면처럼 널찍하게 마무리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상단부는 꺼져 있죠. 브레이크 등, 보조 제동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픽셀 타입의 이제 리어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야간에 주행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굉장히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이런 리어 램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하단부는 이제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상단부에서 이 벨트 라인을 기점으로 확 넓어지는 이 빵빵한 궁뎅이, 여기서 이제 램프가 두껍게 길게 들어가져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와이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덩치도 크고 전기차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이고 하이테크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 센서 3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오토 클리닝 시스템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알아서 씻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에어로스태틱 설명을 드리면서 측면부부터 설명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면부로 갈 텐데, 픽셀 패턴 들이 곳곳에 계속 있습니다. 아이오닉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는 부분이죠. 그 전면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입니다. 아이오닉 9의 전면부 디자인에서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오닉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고스란히 계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었던 파라메트릭 픽셀 패턴들이 쭉 이어서 호라이즌 DRL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방향지시 등은 이렇게 그 DRL을 감싸고 위아래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클리어한 타입의 픽셀 라이팅들이 들어가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방금 전에 보셨듯이 여기가 꺼져 있을 때는 여기가 라이트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마치 히든 라이팅 시스템처럼 이렇게 헤드램프를 작동을 시키면 같이 점등이 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픽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전기차답게 이 전면부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으나 이 커버 안쪽으로 픽셀 패턴들이 쭉 수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도 이 커버 안쪽으로 넣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이더 위쪽에 전면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기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 플러그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또 주행 중에 올 수 있는 공기 저항을 계속해서 조절을 해주면서 공기 저항 개수를 많이 낮추는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승차감, 정숙성, 기능들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넓은 직경이라는 게 체감이 되고요. 홈커버에는 또 이제 아이오닉을 상징하는 픽셀 패턴이 4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캘리그라피 모델이라서 이쪽이 투톤으로
배색이 되어 있고요. 이 실내 인테리어 자체도 아이보리랑 브라운의 투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는 최근 들어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강조가 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스웨이드 재질의 이것도 캘리그라피부터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을 섬유화시켜서 스웨이드화한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인조 가죽인데, 인조 가죽도 굉장히 프로세스 자체가 친환경적인 공법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오닉은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점점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캘리그라피에 적용된 이 리얼 알루미늄 가니쉬도 지속 가능한 소재를 리얼 알루미늄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 이후에도 다시 활용이 가능하게끔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 버튼은 기어 노브와 함께 들어가 있고요.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뚱 하는 효과음과 함께 시동이 걸리고, 이 전체적으로 차량 안에서 은은한 전자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시동을 켰고요. 이 음이 굉장히 사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만 틀어놓고 명상을 해도 되고, 굉장히 좀 쉴 때도 이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느낌이 싫으시다 그러면 여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서 지금 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하게, 보통 아예 끄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사실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기타 소음들이 있습니다. 공명음이라든가 풍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차단하려면 이걸 살짝 켜주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약하게 틀어놓고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 리셋은 이제 OK 버튼을 꾹 눌러서 리셋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실내에서 봤을 때도 형상 자체가 이제 실제 사이드 미러처럼 이렇게 반타원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포지셔닝 자체도 이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높이도 굉장히 내연기관에 들어가 있는 일반 사이드 미러랑 비슷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 일체감 있고 좀 더 이질감이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좀 산길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스노우 모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강이 얼었습니다. 터레인 모드를 해서 스노우 모드 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저께 대폭설이 내려가지고 온도도 더 낮아졌고, 눈길과 빙판길이 굉장히 위험한 날씨에서 시승이 진행이 됩니다. 초반에 발진감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나가줘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 방지턱을 넘고 나서 이 차가 진짜 무겁지?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이 발진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기 때문에 이 차가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근데 방지턱 넘고 한번 출렁할 때 이 차 되게 무거운 차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저속에서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정숙하고, 방지턱 넘는 것도 한 20km, 15km로 넘었는데 그것도 넘어와서의 그 여진도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펠리세이드도 보시면 110km 정도에서 풍절음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차량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형 모델이라서 전륜에 이제 160kW짜리 모터가 또 들어가고 전륜에서 차이가 나는데, 다 들어가서 501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공식적인 주행 가는 거리인데 337km를 가고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33%가 빠졌으니까 대충 501km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오닉 9에는 DT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차량의 그 운전자의 과거와 현재 주행 타입을 파악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지금 현재의 배터리 잔량을 계산을 해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 최소로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지금 여기 주행 가는 거리 위아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맥스는 465, 미니멈은 219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정말 정비 주행을 했을 경우에 더 많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501km가 공식 주행 가는 거리지만 맥시멈으로는 더 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아이오닉 9 중에는 가장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모델입니다. 지금 이제 한 60km 돌파해서 달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볍고 너무 경쾌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 차가 정말 아이오닉 9 이 본연의 재원만큼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차선 변경하고 이럴 때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가 좀 가볍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설정이 가능하죠. 차량 운전자 보조 마이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을 감도를 스포츠로 바꾸겠습니다. 모터는 그냥 노멀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를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해놓으면 이제 감도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걸맞게 좀 경쾌한 부분을 잡아줄 수 있게, 불안감을 좀 덜 할 수 있게 스티어링 감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 지금 이 전면부에 보는 HUD는 요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HUD는 뭐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이렇게 탑승해 있을 때도 앞쪽이 굉장히 곡면으로 이렇게 쭉 보닛을 깎아놨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앞쪽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시 패드가 쭉 평평하게 제 시선 가슴 쪽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안락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로 보트 안에 탄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아늑한 실내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중저속 영역은 경험을 해봤고 이제 고속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을 하면 굉장히 경쾌하게 고속 영역까지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50에서 80까지. 그러면서 부족함 전혀 없고 막힘 없고 굉장히 매끄럽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스티어링 감도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스포츠로 바꿨죠. 그랬더니 지금 좀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전륜에 이제 서스펜션하고 차체가 만나는 부위에 스트런링도 추가를 했고 후륜에 하이드로 부싱도 추가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차라는 걸 이 차를 딱 타보시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칼을 갈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먼저 나온 EV9보다 거의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도 더 많은 주행 가능 거리와 주행 성능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최첨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시작가가 600만 원 가량 싸죠. 그리고 캘리그라피 트림이 올라가도 계속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다. 현대가 이 차를 제대로 팔아보려고 한다 라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시트의 착자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이드 볼스터가 기존의 다른 차량들보다 더 많이 감싸주고 더 많이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다 보면 고속에서 사이드 볼스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고속까지 안 가고도 충분히 사이드 볼스터가 지지를 해줘서 굉장히 이쪽은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포지셔닝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부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크래시 패드 높이가 이 제 가슴 명치 정도에 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되게 높게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용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 안전 관련해서도 여태까지는 각자 브랜드에서 제조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토부랑 함께 사전 인증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국토부 산하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좀 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배터리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EV9이랑 동일해요. SK 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배터리 말들이 많아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셀라돈 그레이 매트 색상과 요 꼬냑 브라운하고 요 아이보리 이 투톤 이 실내와 이 외장은 캘리그라피 전용이기 때문에 요게 진짜 미친 듯이 이걸 하고 싶다 그럼 캘리그라피를 살 수밖에 없다는 슬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조용한 차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이런 기타 소음들이 더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100km 정도로 계속 주행을 했고 100을 살짝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서도 풍절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이런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1, 2열 전면유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실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안에도 흡음 폼 들어가 있죠. 흡음 패드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고 하부에도 또 흡음 패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주행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고속 주행 중에도 1열과 3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서킷 가서 뭐 뒤에 태우고서는 막 200km 밟는다 그러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이게 후석 대화 모드 적용은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후석 대화 모드를 작동하는 그런 빈도수가 많이 적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에서 승차감 정숙성 그리고 뭐 코너링 이런 것들 다 봤는데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고 승차감도 괜찮았고 히트 포지션이 살짝 높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감도 조절을 안 하고 일반 모드를 타면 조금 가벼울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찝어드렸고 이제 중간 기착지에 도착을 해서 트렁크 공간, 러기지 공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운전자 교대해서 2열하고 3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러기지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누르기도 하고 여기 누르기도 하고 여기 누르기도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Q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 트렁크 리드가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가까이 서 있어도 예, 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안쪽에서도 트렁크 개폐 버튼을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 또 있고요. 이쪽에 12V C가 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내 V2L 여기 트렁크 오른쪽에 이렇게 작동이 되어 있고 이렇게 러기지에서 다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평탄화가 되어 있다는 점 6인승 모델이라 저 가운데가 비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가 정숙성을 굉장히 신경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러기지 사이드에도 흡차음자가 보강이 돼서 휠하우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소음들도 많이 차단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중접합이 아니라서 뒤쪽에서는 어느 정도 소음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 바꿔서 2열, 3열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트를 좀 앞쪽으로 해놔가지고 무릎 공간 요만큼 있는데, 제일 앞으로 했을 때 이제 요 정도, 제일 앞으로 했을 때 요 정도 거리 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빼보겠습니다. 야, 이러면은 굉장히 광활한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6인승에서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스위블링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100만원을 깎아줍니다. 근데 EV9은 뭐가 됐던 이제 뭐 100만원씩 올라가고 금액이 추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면유리 1열, 2열 이중접합 차음유리 들어갔다고 했죠. 러기지 사이드에도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서 소음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게 2열에 오니까 살짝 느껴지고 있어요. 3열에 가면 조금 더 부각이 되겠죠. 지금 제가 온 전비는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전비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과격하게 몰지도 않았고, 딱 적당하게 했을 때 한 4.5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동 아니고요. 이렇게 직접 끄집어내서 걸어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여기에 경고 문구도 있고 스피커도 같이 달려 있었는데, 여기에는 스피커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이 뒤쪽에서도 열 수 있고 앞쪽에서도 열 수 있고 이 밑에도 열 수 있고, 요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왔다 갔다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컵홀더를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어 트림에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여기 쪽에도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W 고속 충전이 가능한 C타입 USB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연을 해보라고 요것도 좋고, 1열 시트 백에 하나씩 적용이 되어 있고, 앞쪽에는 3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열에도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배터리가 21%가 있는데 44분부터 20%로 충전 시작합니다. 약간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루프 라인을 쉐입을 좀 날렵하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조금 좁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양쪽 사이드가 좀 넓게, 스웨이드 부분이 좀 넓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넓은 공간을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에어벤트를 이쪽에다가 상단부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저기 이렇게 하나씩. 자, 이제 승차감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굉장히 편안합니다. 2열도 승차감 괜찮고, 아까 그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 말고는 그렇게 흠잡을 만한 소음도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충전 3분 했는데 29, 벌써 9가 됐네? 거의 10%가 됐네? 3분에. 와, 진짜 빠르긴 빠르네요, 충전 속도가. 그리고 이게 100kW 전용 선입니다. 이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현대에서 팔 건데, 100W의 이 충전 포트를 여실히 누릴 수 있는 이 충전 선도 함께 구비하시면 좀 더 원활한 충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가장 민감한 게 가격인데, 7인승 익스클루시브 시작가는 6,715만원입니다. 그에 반해서 EV9 같은 경우는 에어가 7,337만원, 거의 한 600만원 가량이 더 싼 시작가를 보여주고 있고, 프레스티지가 7,315만원, 그리고 EV9 어스가 7,816만원, 여기서도 똑같이 한 500만원 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캘리그래피로 올라가면은 7,792만원인데 이게 또 어스보다도 쌉니다. 어스보다도 한 20만원 가량 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인승 모델, 지금 이 차량이 6인승인데 익스클루시브는 이제 7인승보다 188만원이 올라가고, 프레스티지랑 캘리그래피는 149만원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그냥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위블링이나 이런 걸 선택했을 때 가격이 더 빠지는 것도 있고 한데, EV9 같은 경우에는 6인승 2륜을 선택하면 이제 7인승에서 49만원 올라가고요, 여기서 4륜 스위블링 시트를 하면 99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4륜의 릴렉션을 선택을 하면 에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247만원이 올라가고, 어스는 198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GT라인은 또 그냥 198만원 올라가고요.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충전,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 이런 전기차가 가져가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춘 차량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이나 모르는 정숙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도어 프레임에도 강성 발포제가 또 추가적으로 적용이 돼서 안전성도 굉장히 강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부 소음이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어로스태틱 디자인, 공기역학적인 디자인하고 공력 휠하고, 그리고 휠 아치에 있는 기다란 에어로핀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기 저항 계수를 굉장히 낮춰놨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D 영상 언더커버를 적용을 해서 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저항도 많이 잡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가 기록한 공기저항 개수는 0.259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후석 모니터,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이렇게 후석 모니터, 후석 디스플레이 해주면서 탑승객들이 주행 중에 심심할 틈이 없도록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질도 좋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고, 휠베이스가 넓어서 이 공간성이 확보가 되니까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모니터의 거리가 좀 짧다 보면 살짝 부담되거든요. 갑자기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 부딪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요거는 굉장히 멀리 있어서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안전벨트만 맨다면 말이죠. 그 안전성 얘기하다 보니까 10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쪽에 있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까지 해서 10 에어백이 들어간다. 꽤 안전을 강구한 에어백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죠. 3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열에서 이제 또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쪽은 이 정도 레그룸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오면 이쪽에 이 정도. 근데 이게 사실 이쪽에 컵홀더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시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 다리 한쪽 다리는 중앙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이쪽 다리만 보시면 되는데 주먹 하나 정도 그냥 들어가고요. 밑으로도 신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버튼으로 리클라이닝을 한다고 하면 리클라이닝 이만큼 됐다는 거고요. 리클라이닝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헤드룸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딱 누웠을 때 여기 이쪽 커터 글라스가 이제 딱 시야에 들어옵니다. 고개를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쾌적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데, 사실 팰리세이드의 커터 글라스보다는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야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꽤 넓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100W 충전 포트 양쪽으로 하나씩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딱 여기서 소음이 좀 들려와요. 이쪽에서도 소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음제가 러기지 사이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열의 정숙성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데 3열 뒤쪽에서 오는 소음, 그게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펠리보다는 얘가 승차감이 훨씬 낫다 라고 보여지네요. 정숙성도 그렇고. 그리고 참고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3열 시트에 하단부 레일이 적용이 돼서 앞뒤로도 움직이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얘는 등받이 리클라이닝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의 1열 승차감, 정숙성, 주행성능, 주행감성, 2열 승차감, 정숙성, 3열 승차감, 정숙성, 전체적인 공간성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고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숙성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음에 있어서 유일한 취약 부분은 트렁크 쪽에 3열 후면 유리가 조금 취약하고요. 흡차음도 굉장히 많이 넣어놔서 조용한 실내가 완성이 되고, 후륜, 서스펜션, 하이드로 부싱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고 전륜에 스트런 링까지 추가가 되면서 승차감도 많이 보강을 해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1, 2, 3열에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공간성 자체도 EV9보다 넓고 팰리세이드보다도 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성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까지 굉장히 경쟁력이 출중한 차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오닉 9 현대가 굉장히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은데 EV9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근데 EV9은 또 강점이 디자인에 있어서 좀 더 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먼저 시장에 나와서 선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 기간이 더 길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렉트릭 SUV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다. 자, 핸드폰 배터리 100W로 충전을 했잖아요. 44분부터 충전을 했으니까 5시 10분이면 26분 충전했습니다. 지금 65%예요 26분 동안 45% 충전됐습니다. 100W 포트는 굉장히 쏠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 충전선을 썼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제 영상이 아이오닉 9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